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이 대대로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의 종손이고 출중한 외모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혼담도 성공하지 못해 온 마을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오직 당신의 어머니에게 있다면 당신은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내시겠소? 여기 온 나라의 규수들이 며느리감으로 간절히 원했으나 정작 안방마님의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혼담이 백전백패했던 한 명문가의 이야기가 있소. 그 명문가는 바로 강릉 김씨 집안이었고, 이 집안의 안방마님 정씨 부인의 요구는 너무나도 괴이하여 그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소이다. 강릉 김씨 집안의 종손 김진우는 25,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학문이 깊었고, 인물 또한 출중하여 읍내 규수들의 첫사랑이었소. 자연히 혼담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집안 문전은 며느리감을 보러 온 중매쟁이들의 발길로 문턱이 닳을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혼담은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혼담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안방마님 정씨 부인이었소. 정씨 부인은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학문이 근본이니 며느리는 최소 맹자의 글을 하루에 500자는 외울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우리 종손의 기운을 보필해야 하니 장독대에 있는 모든 온기의 수를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는 세심함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시풍 속에 밝아야 한다. 동지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심의 정확한 개수를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명문가의 까다로운 조건이라 여겼던 사람들도 이 요구들이 점점 비현실적이 되고 맥락 없이 기이해지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최고 부잣집 따님을 데려온 중매쟁이가 기막혀하며 정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 동지 팥죽 새알심 개수를 미리 맞추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십니까? 이는 점쟁이에게나 할 일이지 양반집 며느리에게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정씨 부인은 일절 미동도 없이 고고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소. 세시풍속을 아는 것은 곧 자연의 순리를 아는 것이며 새알심의 개수는 그 해의 운수를 상징하니 이를 모르는 여인에게 어찌 종손의 배필을 맡기겠소. 결국 모든 교수들은 정씨 부인의 기이한 요구 앞에서 고개를 저었고, 훌륭한 김진우 도령은 25이 넘도록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아들 김진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왜 그런 기행을 벌이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적인 조건을 내거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종손의 대가 끊길까 두렵습니다. 팥죽 새알심이 제 배필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씨 부인은 아들을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아직 세상 이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우리 가문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너는 어미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김진우는 어머니가 말하는 가문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효심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마을의 가장 가난한 서당 훈장의 딸 수련에게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수련은 학식은 깊었으나 가세가 너무 기울어 며느리감으로는 가장 부족한 조건이었지요. 중매쟁이는 정씨 부인에게 마님, 이번에는 제발 현실적인 요구를 하십시오라며 간청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가장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던졌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딱 한 가지만 묻겠다. 수련은 내일 아침 우리 집 뜰 앞에 떨어질 낙엽의 수를 정확히 헤아려 올 수 있는가? 낙엽의 수?
중매쟁이와 김진우는 경악했습니다. 하룻밤 새 떨어질 낙엽의 수를 어찌 미리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청기를 누설하는 것과 같소. 이 황당한 요구에 중매쟁이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다음 날 아침 수련은 김진우의 집 뜰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낙엽 한 장이 들려 있었소. 수련은 정씨 부인 앞에서 조용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방마님, 오늘 아침 뜰에 떨어질 낙엽의 수는 단 한 장입니다. 정씨 부인과 김진우는 물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수련은 자신이 정한 조건을 유일하게 통과한 며느리감이었소. 정씨 부인은 수련의 비현실적인 통찰력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련 아가씨가 들고 온 단 한 장의 낙엽 앞에서 안방마님 정씨 부인과 종손 김진우는 물론 모든 집안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룻밤 새뜰에 떨어질 낙엽의 수를 정확히 맞추다니 이는 신통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정씨 부인이 그 고고한 자세를 풀고 처음으로 흥미로운 눈빛으로 수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련 아가씨, 어찌하여 오늘 아침 우리 뜰에 떨어질 낙엽의 수가 단 한 장임을 그리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오?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인데 수련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목소리는 당당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저는 하늘의 뜻을 안 것이 아니라 땅의 이치를 살폈을 뿐입니다. 땅의 이치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김진우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제 마님의 기이한 시험 소식을 듣고 이 댁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서풍이 거세게 불었으나 이 댁들의 모든 나무는 이미 잎을 모두 떨군 후였습니다. 오직 뜰 모퉁이에 있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만이 단 한 장의 잎을 매달고 바람에 버티고 있었지요. 수련의 말에 김진우가 황급히 뜰 모퉁이를 돌아보니 과연 은행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노랗게 변한 낙엽 한 장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거센 바람에 그 한 장마저 오늘 아침에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댁들에 담아있는 떨어질 수 있는 낙엽은 그것 하나뿐이었으니 저는 바람과 나무라는 현실적인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수련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 정씨 부인은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소. 잘했다 수련 아가씨. 나는 내게 새알심의 개수를 맞추라는 허황된 신통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모두가 비웃는 허황된 요구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답을 찾아낼 강인한 통찰력을 시험한 것이다. 정씨 부인은 드디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맹자의 글을 외우라느니 옹기의 수를 맞추라느니 하는 기이한 요구를 했던 것은 바로 우리 가문에 닥친 가장 현실적인 위협 때문이었다. 김진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현실적인 위협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일가 친척들의 탐욕이다. 너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문중의 어르신들은 우리 집의 재산 장부를 꿰뚫어 보려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허황된 꼬투리를 잡아 종손인 너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결국 재산을 갈취하려 할 것이다. 옹기의 수는 집안의 재물을, 새알심의 개수는 수많은 친척들의 입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모두가 비웃는 비현실적인 시험을 통해 친척들의 허황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집안을 지킬 현명한 며느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씨 부인은 수련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수련 아가씨, 너는 나의 모든 요구를 현실적으로 통과했다. 이제 내게 마지막 임무를 맡기겠다.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 장부가 세 곳에 나뉘어 숨겨져 있다.
사흘 안에 이 세 장부를 모두 찾아내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한다. 이 임무에 실패하면 너는 종손의 배필이 될 자격이 없다. 수련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서당 훈장의 딸이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명문가 안방마님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김진우는 어머니의 깊은 뜻과 수련의 비범함에 감탄하며 두 여인이 펼칠 가문의 운명이 걸린 사흘간의 현실적인 연극을 기대했습니다. 안방마님 정씨 부인의 마지막 명령은 수련 아가씨에게 사흘 안에 세 곳에 나뉘어 숨겨진 집안의 재산 장부를 모두 찾아내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문 사대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일가 친척들의 재산 침탈 야욕에 맞서는 현실적인 시험이었지요. 종손 김진우는 어머니의 깊은 뜻과 수련의 비범함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련 아가씨, 우리 집안의 장부는 친척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은밀히 숨기신 것이라오.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짐작조차 가지 않소. 수련은 김진우의 초조함에도 흔들림 없이 냉철했습니다. 도련님, 장부는 재산을 기록한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곳을 살피지 않고 숨겨진 장소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부가 숨겨진 곳은 항상 그 재산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수련은 재산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세 곳의 장소를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김진우에게 집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소장농토와 관련된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련은 그 문서들을 밤새도록 살폈습니다. 새벽녘, 수련이 김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첫 번째 장부는 논밭의 경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김진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논밭 경계라니요? 어찌 그곳에 귀중한 장부를 숨기신단 말입니까? 수련이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중의 친척들이 가장 먼저 탐낼 재산은 가장 이윤이 확실한 농토입니다. 장부를 재산의 한가운데가 아닌 재산의 경계에 숨겨두면 탐욕스러운 이들이 서로 경계 싸움을 하느라 장부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그 장부는 오래된 농수로의 돌틈 깊숙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김진우가 수련의 지시에 따라 농수로를 찾아가자 과연 가장 습기가 적은 돌틈에서 기름종이에 싼 첫 번째 재산 장부를 찾아냈소. 수련은 두 번째로 어머니 정씨 부인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도련님, 안방마님께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감시가 소홀한 곳은 어디입니까? 김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뒷마당의 장독대를 살피시는데 하인들이 감히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 그곳이오. 어머니는 그곳에서 옹기의 수를 맞추라는 기이한 시험도 내셨지요. 수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두 번째 장부는 바로 장독대에 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옹기의 수를 맞추라는 허황된 시험을 내신 것은 모두가 그곳을 감히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장독대 중 가장 크고 오래되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간장독 밑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김진우가 장독대에서 가장 오래된 간장독을 옮기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부는 노비와 관련된 중요한 인적 장부였소. 이제 마지막 장부가 남았습니다. 수련은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장부는 김진우 도련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추리했습니다. 수련이 조용히 김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지막 장부는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도련님께서 가장 믿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가지 않자 수련은 가장 비현실적인 추측을 던졌습니다. 혹시 도련님, 어머님께서 늘 입으시는 가장 낡은 치마폭, 안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진우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라니요. 이는 불효입니다. 수련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비난받을 일까지 감수한 분입니다.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없는 장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가장 낡은 치마를 살펴보자 놀랍게도 허리띠 안쪽에 얇게 덧댄 천이 있었고 그 안에 작게 접힌 마지막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소. 그것은 단순한 재산 장부가 아니라 김진우의 사촌 형제들이 김진우를 모함하고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몰래 꾸민 음모와 관련된 문중 회의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현실적인 시험은 정씨 부인이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친척들의 눈을 돌리려 했던 지극한 모성애의 연극이었음이 밝혀졌소. 수련은 사흘 안에 세 곳의 장부와 가문의 운명이 걸린 비밀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에 정씨 부인은 수련의 비범한 통찰력과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크게 감탄하며 수련을 종손의 배필로 삼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대부 종손 집안은 그 이후로도 계속 평안한 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며느리감이 줄을 서던 사대부 집안이 비현실적인 시험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가진 진정한 며느리를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좋은 인연을 찾아낼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번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